자, 283번 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2에서 극값 1을 갖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2는 0이죠. 그 다음 f2가 1이죠.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제시를 했네요. 자, fx 곱하기 lnx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이거 위에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기울기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y'을 구해둡시다. 자, y'은 f'x 곱하기 lnx에다가 플러스 자, x분의 fx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는 어디에서? 2에서 그죠? x는 2에서 접점을 먼저 구하면 몇 콤마? 2를 대입한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f2가 되겠죠? 왜? ln2는 1이니까요. 그럼 f2는 당연히 다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접점은 2,1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뭐지? 여기에다가 x는 2를 대입한 거니까 x는 1이 아니라 자연상수 2를 대입한 거죠. f'2 곱하기 ln2 그 다음에 플러스 자 ln2는 그냥 지웁시다.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f'2 이렇게 되겠죠. f2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f'2는 0이라는 거 여기서 써먹으면 이건 필요 없죠. 이제 0 플러스 f2는 1이니까 2분의 1 즉 기울기는 2분의 1인 거니까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접선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2,1이니까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처리하면 되고 그럼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원점을 지나는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자, 뭐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단지 여기서 낯선 건 딱 한 가지예요.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다.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미적분 1에서 배운 것 그대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84번. x축 위에 점 a, 0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사실 이런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는지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적분 1의 기초 지식과 지난번에 제가 극점을 확인하는 거 요령 그런 것만 즉 증간표를 어느 정도 작성하는 요령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사실은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에너지 소모를 안 할 거고 뒤에 가서 이제 나오면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문제의 요구사항은 결국은 뭐죠? 접선이 두 개 그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접점이 아니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일단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접점을 먼저 가정했어요. 그래서 접점을 t,t-1 곱하기 2의 t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니까 일단은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y'은 2x 플러스 x-1 곱하기 2x라서 그럼 이거는 x 곱하기 2x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된다? 자, 도함수에다가 x 대신에 t를 대입한 거니까 t 곱하기 2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은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지금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식의 구조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겠지만 우리가 단원을 거듭하면서 뒤로 계속 가봐요. 적분까지. 이런 식의 구조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접선의 방정식의 대략적인 형태는 만들었어. 그런데 얘가 지나가는 점이 a,0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0을 대입해봐요.
그럼 a, 0을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t-1 곱하기 2의 t는 t 곱하기 2의 t에다가 a-t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t 값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t가 몇 개 나온다는 뜻일까? t가 몇 개라는 뜻일까? 두 개가 나와야겠지. 왜? 접점의 x좌표를 우리가 t라고 잡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긋기 위해서는 접점이 두 개 생겨야 하니까 그때의 접점을 나타내는 t, t-1 곱하기 2의 t라는 좌표가 두 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이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대충 여러분 두 개 나온다고 그러면 거의 뭐 2차 방정식과 연관이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수가 있지만 이 지수는 어때요? 약분 가능하죠? 이거는 2의 t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분배할 거 분배해주면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자, t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가 되고 딱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주면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로 묶읍시다. 마이너스 괄호에 a 플러스 1t 그 다음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지. 두 개라는 조건이 우리가 확인을 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됐네요. 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려면 인수분해 해보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뭐가 됩니까? 벌어져야겠죠, 수직선상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적응시키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이 종착역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 문제, 심지어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연습 문제를 풀이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나중에는 어떤 문제의 일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85번. 자, 곡선 x 곱하기 2의 x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한다. 이것도 지금 보세요. 1,0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해 보면 지나가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곡선 밖에 한 점 1,0에서 y 이퀄 x 곱하기 2의 x에다가 그은 거지. 직선을. 그지? 근데 그은 직선이 접선이 되도록 그었는데 그 접선이 몇 개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는 문제예요. 방금 전에 풀이했던 284번 문제와 그런 점에서는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m1, m2라고 했을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 단계 좀 더 나갔죠. 아까는 범위만 구하면 됐는데.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미분을 해둬요. 그럼 y'은 2의 x 플러스 x 곱하기 2의 x니까 자, 묶어주면 1 플러스 x 곱하기 2의 x예요. 자, 그러면 접점을 또 가정해야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짓이야. 그럼 접점은 뭐예요? t, t 곱하기 2의 t.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는 여기다 t를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t 곱하기 2의 t가 됩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텐데 y-t 곱하기 2의 t는 기울기 곱하기 1 플러스 t 곱하기 2의 t에다가 x-x1이니까 x-t. 여기까지는 그냥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밟아간다 이런 느낌.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 1,0에서 그었으니까 1,0을 x와 y 대신에 대입한다. 여기까지도 정해진 코스. 자,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는 1 플러스 t 곱하기 2의 t에다가 1 마이너스 t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t를 구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t를 구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야. 2의 t는 어때? 약분 가능하잖아, 지금. 둘 다 0이 아니니까. 그 약분 가능한 것을 약분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t는 1 마이너스 t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t 값은 2의 t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맞죠? 이걸 0으로 만드는 t 값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두 근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두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아니고요. 주의사항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근이 존재하니까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로 기울기를 표현한 것이 하나는 M1, 하나는 M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는 M1 또는 M2일 텐데 알파를 대입하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2 알파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를 대입하면? 베타를 대입하면, 자, 이거를 어떻게 적을까? 그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적읍시다. 또는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2의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파악했는데 이게 바로 기울기 뭐랑 관련이 있다? 이게 기울기 M1, M2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뭐 하나를 얘를 M1이라고 하면 이게 M2고 이게 M1이면 이게 M2니까 제가 특별하게 M1은 이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문제의 요구사항은 M1 곱하기 M2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 두 개를 곱해야 할 겁니다. 그럼 곱해보면 1 플러스 알파와 1 플러스 베타,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지수법칙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 괄호만 한번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식을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야겠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2의 1. 그러니까 이거는 2.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자연상수 2가 나온 결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하냐면 미적분 1에 비해서 그 큰 틀은 똑같은데 풀이하다 보면 낯설어 보이는 식의 구조가 나올 거라는 거야. 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삼각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계산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자면 낯설더라도 밀고 가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 좀 많이 안 적어본 식일 경우에는 이게 맞나? 괜히 불안감이 생겨. 그럼 진행을 안 한 상태에서 뭔가 흐지부지 가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가보라는 거야. 끝까지.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익숙한 부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끈기를 갖고 그 식을 정리하고 풀이하는데 매달려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식을 여러 번 정리해보고 풀이해보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식을 전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식을 묶어주거나 이런 게 내가 조금 편리한 것인지를 감잡을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계산 능력과 연관이 되니까 연습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음 286번. 자, 286번은요. 일단 우리가 뒤에서 제가 그동안 6단원이라고 했는데 4단원인데요. 4단원에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미적분 2에서 배워야 하는 그래프 그리는 요령들을 종합해서 배울 텐데 그걸 배우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지수함수죠. 응?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 아닌가요? 착한 밑의 지수함수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y는 2의 3x라는 그래프가 여기 당연히 1이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맞아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한 이쯤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런 접선이야. 그러니까 접선을 그리니까 이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 즉,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면 시각화하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점을 하나를 P, 이 지점을 Q라고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때 직각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걸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 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완전하게 아웃라인이 보이는 문제야, 이게.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 접점을 가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접점이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옆에 구합시다. Y'은 지수함수 미분하니까 곱하기 3이 추가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는 자, 3 곱하기 2의 3t.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니까 자,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럼 뭐 한 번 더 분배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y는 3 곱하기 2의 3tx. 자, 왜 이게 t가 왔지? 잘못 적었죠, 이거? 여기도 잘못 적었네. 그죠? 그럼 여기부터 다시 적을게요. 접점이 아닌데.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3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y-y1은 자, y1이 2분의 1. 그 다음에 기울기 2분의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계속 그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다가 이상한 풀이를 할 뻔했는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그럼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2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P의 좌표하고 Q의 좌표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자, X절편 P는 자, Y가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요. X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 0이 될 것이고 Q는 X를 0으로 하는 값이니까 0을 대입하면 0, 2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변과 높이 다 나왔잖아. 자, 밑변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돼요? 3분의 2. 그 다음에 높이는 뭐라고 하면 돼요? 2분의 2라고 하면 되니까 넓이는 삼각형 OPQ의 넓이죠. 자,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2라고 하면 되죠. 자, 정리하면 얼마? 3,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3, 2분의 2죠. 네. 응용 문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럼 여러분, 다른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점점 단원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식만 살짝 바꾸면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단원을 배운 이후에는 여기 곡선이 그냥 보편적인 지수 함수가 아니라 아까처럼 뭐 x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든지 그런 지수 함수나 그런 섞여 있는 함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이걸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아니, 구할 수는 있는데 그래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인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공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287번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내용 설명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신 차려라. 어? 제발 좀, 응? 여러 번 얘기하지 않게. 물을 마시고 올 거만 못 마시고 오고. 좀 어떻게 잠을 쫓아봐.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자, 이번에는요, 287번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자, 이 그래프의 그 모양을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원래 그래프는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먼저 분석해 봅시다. 지금 당장 여기 단원 내 문제 풀이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아두는 게 편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왜? 시각화 해주기 위해서 그래프 설명을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미분을 해볼 거야. 그럼 y'은 2의 x 플러스, 자, x 플러스 1 곱하기 2x죠.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면 x 플러스 2, 이거, 자, 상수이죠. 곱하기 2x. 이게 0이 되게 하는 x 값은 x 이퀄 마이너스 2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형태는 따로 정의역이 필요 없죠. 실수 전체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구간을 요구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간표의 핵심 요소 중에 자, x, 그 다음에 x의 변화 살필 것이고 기울기의 변화 살필 것이고 이계도 함수는 제가 안 구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 주위에서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자, f'x. 자, 여기가 fx야. 그럼 여기가 자,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왼쪽과 오른쪽에서 볼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4단원에서 설명하겠지만 현재까지 배운 정보로는 그 지점 주변에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미분계수는 당연히 0이 됐고, 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니까 음수죠.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인 거야. 됐죠? 자, 0,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을 경계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의 부호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적당하게 대입하는 거. 그냥 뭐 마이너스 10 충분히 작은 거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지 지금. 기울기의 부호를 보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양수잖아요 언제나. 그럼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 언제나 이건 음수잖아요. 사실 대입하기 전에 이미 결정됐어. 왜냐면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1차식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들을 대입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을 대입한다면 무조건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은 당연히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셔요? 근데 이제 4단원에서 하긴 하겠지만 자, 일단은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한 이쯤이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자,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상수 2가 2.71828 이 정도니까 2.7이라고만 해도 제곱을 해서 1을 나누는 수이기 때문에 0. 얼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지점에 내려가요. 이 바로 아래쪽에. 근데 이제 이건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충분히 아래쪽에 점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원점을 지나는 건 아니죠. x는 0을 대입하니까 y절편은 지금 1을 지나요. 그러니까 0,1을 지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파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예전에 우리가 그냥 다항함수 같았으면 이런 점만 있었다 그러면 이건 내려왔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적분 1에서 배운 다항함수로는.
그러나 미적분 2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 삼가함수, 극한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해봐. 이 그래프가. 그럼 이거 어디로 가니?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계속해서 위로 솟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봐. 그럼 이거 어디로 가지, 여러분? y는 2의 x 그래프를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계속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는 2의 x의 그래프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0 플러스 쪽이에요. 그죠? 그런데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그럼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놈과 이게 0 플러스로 가는 놈이잖아? 그럼 일단 부호를 물어볼게요.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지수가 0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에 강해.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4단원에 가서도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근데 이런 중간 지점에 대한 변곡점 이야기나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다음 단원이랑 이런 데에서 배운 후에는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1번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유가 뭐야? 좀 더 실감 있게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봐봐. 이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y는 2x-9예요. 그러면 충분히 y절편이 아래쪽에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충분히 마이너스 9 아래쪽에 한참 내려가 있는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주어진 곡선과 곡선 위에 점이 있을 텐데, 이런 곡선 위에 점이 있을 텐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제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것만, 대략적인 것만 얘기한 건데요. 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과 연결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연결해? 거리를 구하도록 연결하는 거죠. 그럼 거리를 구하도록 연결한다는 건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부터 등장했습니다. 원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여기가 원이 있고 원 밖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잡고 그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그때는 뭘로 구했냐면 그때는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를 먼저 구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해서 최대값은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거기서 반지름만큼 빼주면 된다 이랬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이 아니라 2차 함수였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원의 중심처럼 뭐 꼭지점에서의 거리를 구할 건 아니잖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있었죠. 즉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원의 기초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도 똑같다는 거야. 구하는 과정이. 파란색 직선은 이 곡선과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데 이 파란색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즉 평행이동 하다 보면 이 곡선과 접하는 지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그린 그래프로는 약간 일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확인해 봐야죠. 제가 이걸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으로 그래프의 스타일만 그린 거기 때문에 접점이 여기일지 여기일지는 장담 아직 못해요. 왜냐하면 더 아래쪽에 이렇게 처진 상태일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먼저 뭐 구해야겠어? 이것도 기울기가 2인 거니까 이제 어떤 문제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즉 먼저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이게 2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 거야? 1과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타입 중에 이번에는 뭐라는 거야? 그동안은 곡선밖에 한 점도 나왔고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나왔는데 이제 287번의 1번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안 풀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미분해야죠. 도함수 구하셔요. 자, 여러분이 풀이하는 동안 저는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대충 적어 두겠습니다. 자, 구해보셨죠? 사실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지 않아도 되죠. 일단은 미분한 도함수가 x 플러스 2 곱하기 2x 나오죠? 그럼 그게 기울기 2랑 같은 x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가 0이니까 자, 원래 함수에 대입하면 자, 0,1이 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뀌어?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사실 안 구했어도 돼요.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야? 문제에서 2x-y-9는 0과 0,1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 나옵니까? 거리는? 2루트 5가 나와요. 됐어요? 자,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2번. y축 위의 점 0,2에서 곡선 y는 lnx에 이르는 거리가 이거 똑같은 패턴의 문제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y는 lnx 그래프는 증가함수인 로그함수의 그래프잖아요, 이게. 자, y는 lnx 그래프가 있는데 0,2 대략 한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0,2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곡선 위의 점을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아까는 어떤 특정한 점이든 점을 알려준 게 아니라 아까는 직선이었죠. 아, 똑같은 문제는 아니네요. 1번이랑. 자, 아까는 직선이었잖아요. 지금은 곡선밖에 한 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접점이 지금 뭐라는 거야? a, ln a라는 거지. 접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접선으로 하는 직선이 있을 때 여기서 이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다. 그 말 아닌가요? 이렇게? 이게 수직이라 이 말 아닌가? 그래, 안 그래? 원래 자, 곡선의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하고 이런 점하고 거리를 구해보세요.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이 점을 지나는 접선과 수직이 돼요? 아니죠? 안 되잖아, 지금.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지? 최단 거리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처럼 바꾼다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나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지금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 문제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여기 있는 곡선 y는 lnx 위에 있는 점인데 특정한 점이죠. a, lna라는 점에다가 연결을 할 때 그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이 이런 점과 똑같은 거니까. 0,2라는 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점이 지금 A인데 A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점 A가 뭔데요? 0,2고요. P는 뭔데요? A, ln A잖아요. 구할 수 있죠? 자, 기울기를 구해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자, a 빼기 0분의 ln a 빼기 2죠. 그러면 a분의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ln a라고 적겠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만큼이라면 이거랑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런데 이걸 구하기 앞서서 접선은요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미분계수는 도함수가 x분의 1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이 a, ln a니까 a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안 그리니? 안 그러니? 그래요? 자,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 봐야 할 사실인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뭘 이용해야 되냐면 A, LNA를 이용하면 계속 미지수만 늘리는 거야.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P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A하고 LNA 두 가지 미지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점이 AP인데 AP의 기울기를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또 마이너스 A랑도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맞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그쵸? 계산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은 결국 얘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LN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항을 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LNA가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결국 뭘로 한 거야? 접점을 알려줬는데 접점과 밖에 있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알아낸 기울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용하기도 해서 그 기울기의 연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한번 도전할 시간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보셨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대로 하는 거 무책임해 보이겠지만 자, 0,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과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곡선에 그은 접선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스타일 중에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해야겠죠? 그러니까 t, n 곱하기 ln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x분의 n이기 때문에 x 대신 t를 대입한 t분의 n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초록색은 이제 나중에 결과로 구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접선을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대입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0,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0,0을 대입할 수 있다 이거야. xy 대신에. 맞죠?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분석해 보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약분하면 안 돼. 그게 0이 아니라는 근거가 명확할 때 약분하는 거야. 지금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한 겁니다. 그래서 lnt는 1이니까 t는 자연상수 2가 되겠죠. 그래서 접점은 2, n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n이 되니까 그거와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이거의 마이너스 역수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다시 이 점이 접점이니까 이 점과 기울기가 이렇게 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그런데 그 직선의 x절편을 an이라고 했으니까 x절편 an이라고 했으니까 an, 0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대입한 거예요. 뭐 여기서 직접 여러분이 x절편 구한식 만들어서 x절편은 an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 여러분 자유. 자, 구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건 미적분 원의 가장 큰 틀과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수열의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얘를 an 대신에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연상수 2분의 1. 자, 289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전부 풀이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이 도함수 구해봤죠? 도함수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0이 되는 x값 찾아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x라는 지수함수에서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sin x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지점에서 도함수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 될 테니까 주어진 범위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에서, 즉 x가 양수일 때의 범위만 신경 써라 이거니까. 그러면 사인이 0이 되는 거는 파이부터 봐야겠죠. 그러니까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계속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증감표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미분계수는 다 0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기울기의 변화를 살필 때 우리는 이거의 변화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변화만 보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x의 범위만 보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사인 x가 1사분면,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전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 사이니까 이건 3, 4분면, 4, 4분면이거든요. 3, 4분면, 4,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꼭 이걸 다 해봐야 돼요? 아니죠. 왜? 주어진 사인 x가 주기가 2파이인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고 돈다 이 말이야. 그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값을 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지금 부호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함수값이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함수값은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감소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한다 그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문제에서는 극대값이거든. 그러면 극대값은 어디가 극대값이죠? 이런 데에서 극대값이죠. 여기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는 지점, 이게 극대값 구해보면 이게 A1이고요. 여기가 A2라는 거예요. 그때의 극대값을 A1, A2, A3라고 정했으니까 그때 극대값만 A1, A2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야. 이런 데는 극소값이잖아.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A1은 뭐라는 거야? 자, 규칙을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면 하나씩 일단 보면서 해야죠. A1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2파이를 대입한 함수값이 A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파이든 4파이든 앞으로 짝수파이만 대입할 거에 그런 거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지? 그러면 이거는 다 0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런데 코사인은 코사인 2파이나 코사인 4파이나 코사인 6파이나 모두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만 바뀐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지수만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아니 뭐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잘 몰라도 넣어보는 거죠. 그죠? 넣어보면서 규칙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부담 없이 넣어봐요. 99개 아니 99번째 100번째 걸 지금 당장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넣어보면 첫 번째 극대값은 2파이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2의 마이너스 2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극대값은 뭐예요? 4파이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2의 마이너스 4파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열처럼 일반화 시킵시다. 그러면 n번째 극대값이 있을 텐데 n번째 극대값은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짝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n파이라고 쓰면 깔끔하죠. 이해됐나요? 그럼 AN 구했잖아요. AN을 아는데 뭐 A99, A100 왜 못 구해? 자, 그러면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부분은 ln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 딱 봐도 로그의 성질 써야겠지. 자, 그러면 100번째 항으로 99번째 항을 나눈 걸 진수로 만들어라 이거니까, 자, 그러면 ln 100번째 항은 여기 100이 들어갈 테니까, 자, 2에 어때요?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만 빼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라고 쓰고요. 그러면 99번째 항에 해당하는 지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99파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로 바뀌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2 곱하기 100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자 ln2 이 지수를 더한 거는 앞으로 내보내면 되니까 ln2는 지우면 돼. 1이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겠어? 당연히 2파이겠죠. 이해되셔요? 아니야? 아니 이거 곱셈의 기본 원리 아니야? 이걸 꼭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분배 법칙으로 2파이 공통인수 꼭 묶어내서 보여줘야 돼? 아니지. 이 마이너스 2파이를 99개 2파이를 99개 곱한 거, 아니 99개 더한 거랑 2파이를 100개 더한 거에서 그거에서 그거 뺀다니까 2파이만 남겠죠. 자, 됐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까지 가야 하니까 문제에서 처음에는 겁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사인 코사인 이런 걸로 나왔으니까 어때요? 극대극소가 어때요? 정확한 규칙을 가져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단순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내가 배운 대로 가야 할 코스를 밟아가 봐라. 아까도 그 얘기 해봤잖아. 좀 낯설은 표현들이 많이 나올 테지만 해볼 건 해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건질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문제가 꽤 많다. 자,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